좋아요, 구독! 3 드라이브의 형태를 함께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초반에 초기 형태, 3 드라이브가 초기 형태에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죠. 어떤 연구를 했냐면요. 여기에서 1번 드라이브에서 2번 드라이브로 갈 때 어느 정도의 비율로 얘가 점프를 하느냐. 그리고 이 점프한 요만큼의 이 움직임이 3번째, 3번째 드라이브에서도 비슷하게 구현이 되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그러면 대칭성이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대칭성이 핵심이고 이때는 비율, 그리고 거리, 그리고 시간의 3요소가 붙게 되죠. 차트에서 주가를 분석할 때 항상 이 세 개는 뭐 따라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비율, 거리, 시간. 원래 거리와 시간, 그러니까 가격과 시간 또는 뭐 거리와 시간 이런 게 가격의, 그러니까 시간과 가격의 그 거리인 거죠. 가격의 거리. 그래서 거리, 시간 이거는 X축과 Y축을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요소예요. 차트에서. 그쵸? 근데 여기 하모닉에서는 여기에 비율이 하나가 붙는 거죠. 그쵸? 그래서 비율과 거리, 시간. 항상 하모닉 패턴에서는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3 드라이브는 어느 정도의 각 드라이브들만의 대칭성이 핵심이 되는 패턴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1번 드라이브와 2번 드라이브의 대칭성, 그리고 2번 드라이브와 3번 드라이브의 대칭성.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위에만 아니요. 아래도요. 처음에는 이 아래와 위를 다 연구를 다 합니다. 그리고 가장 초반에는 두 가지 형태만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가장 기본 비율이었던 0.618과 1.618의 관계로 이루어진 3 드라이브, 그리고 0.786과 1.272 하모닉 비율 세트죠. 얘네 둘로 이루어진 3 드라이브 형태.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3 드라이브의 초기 형태예요. 그런데 이 패턴이 여러 곳에 사용되다 보니까 응용 패턴이 당연히 너무 많겠죠. 응용된 형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응용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여기 위에만 대칭성이 맞을 수도 있고요. 아래도 같이 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칭은 대칭인데 0.786 대 1.618. 아래는 0.786으로 이루어져 있고 위에는 1.618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형태도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큰 응용 형태가 있다라고 하면 1번, 2번, 3번 이렇게 3번이 착 나가는 거예요. 더 많이. 그러면 1.618, 1.618 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째 좀 더 크게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더 크게 나갈 가능성. 그래서 그런 것도 항상 있고 물론 좀 줄어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엔딩 다이아고날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흔하게 나오죠. 예를 들면 여기에서 패턴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쵸? 보통 이렇게 그릴 때 우리가 추세선을 여기 이렇게 하나 그리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얘가 추세선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엔딩 다이아고날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 위에서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위에서 내려갈 준비를 하니까 물론 극적으로 딱 쏟을 수도 있지만 쏘지 못하고 도저히 지금 너무 배가 무거워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겠어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여기서 기울기를 오히려 약간 낮추고 아래로 떨어집니다. 올라가고 싶지만 힘이 딸려. 제 아래가 너무 무거워. 그래서 이렇게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응용 형태가 존재하고 언제나 약간의 유연한 사고방식은 조금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3 드라이브의 구조를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죠? 왜냐면 얘가 지금 생긴 모양이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일반적인 하모닉 패턴의 형태는 뭐죠? X, A, B, C, D의 5점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보통
하모닉 패턴이죠. 그쵸? 근데 얘는 X, A, B, C, D가 없어요. X, A, B, C, D가 없고 1, 2,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3 드라이브라는 패턴은 정말 특이하게도 X, A, B, C, D의 5점이 아닌 3개의 드라이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모닉 패턴을 얘기할 때 3 드라이브를 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X, A, B, C, D가 있는 패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모닉 비율, 어떤 피보나치 비율을 입혀서 해석하는 어떤 패턴일 수 있지만 또 하모닉 패턴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패턴이 맞긴 맞는데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는 이 패턴을 잘 알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X, A, B, C, D가 아니라 드라이브가 3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3 드라이브다. 드라이브가 3개여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3 드라이브 형태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일반적으로 나오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왔어요. 크게 3가지로 제가 추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바로 그 기본 방식이 되겠죠. 예를 들면 위쪽 라인이 일정 비율로 갈 경우 아래쪽 라인도 같이 똑같이 하모닉 비율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또는 위쪽 라인은 위쪽 라인대로 피보나치 비율 1.618, 1.618로 되어 있으면 아래쪽은 또 아래쪽 나름대로 707, 707 이런 식으로 갈 경우, 그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큰 메이저 피보나치 비율 안에 속해 있을 경우입니다. 메이저 피보나치 비율이라 그러면 뭐죠? 되돌림 비율 중에서는 딱 2가지 있죠. 0.618과 0.786인 거죠. 그렇죠? 0.786. 하모닉 패턴은 어떻게 보면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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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패턴이 이렇게 있을 때, 그렇죠? 여기가 초기점 X점,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이라고 봤을 때 이 B점이 큰 틀 안에서 0.618이더라. 만약에 이렇게 세워보자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요 부분이 바로 3 드라이브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되냐?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이 패턴은 3 드라이브가 형성이 되면 반전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3 드라이브 3번까지 찍고 그리고 반전해서 내려와서 얘가 0.618에 멈추더라. 그러면 얘네를 통틀어서 얘네가 하나의 큰 메이저 피보나치 비율의 되돌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618에서 반전한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기본 목표가 되는 거죠? 바로 1.618까지. 이렇게 A, B는 CD 패턴으로 확장시켜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응용해서 사용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마지막이 강할 경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끝이 강하게 나타난다. 끝이 강하게 나타나서 이 3 드라이브라고 하는 대칭성을 살짝 깬다. 조금 더 탁 나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칭성이 살짝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3 드라이브는 그 패턴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미리 지레 짐작하면 안 된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면 얘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좋아. 여기가 1.618의 관계였어. 그러면 난 세 번째 드라이브 때에도 1.618일 거라고 생각해. 좋아. 그럼 1.618에 지정가 매도 숏을 걸어 놓을 거야. 이런 식의 트레이딩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요. 그쵸? 끝이 강하게 더 나갈 수도 있고 스탑펀팅 나오면서 뭐 1.6이면 1.618로 분명히 올라왔지만 마지막엔 한 1.90이나 2까지 딱 찍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1.618, 1.618, 1.618일 줄 알았는데 한 414 조금 더 넘더니 618까지 안 가고 그냥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3 드라이브는 이왕이면 패턴이 확인될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좋고 반전 뭔가 신호가 나왔을 때 그때 이 패턴이 맞구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다. 그리고 미리 지레짐작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 패턴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내가 분명히 뭔가 분석을 맞게 하고 뭔가 방향은 맞았으나 이 정확한 구간을 놓쳐서 내가 너무 아쉽네, 놓쳤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3 드라이브를 사용할 때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절대 지레짐작하거나 설레발치지 않는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제가 실전 예시로 가기 전에 미리 작도해온 여러 가지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패턴을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가 0.7 이게 항상 피보나치 비율이 소수점 세 자리까지 맞춰서 그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차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얘는 지금 어떤 형태의 3 드라이브냐라고 하면 얘가 지금 0.707과 1.414가 대칭성을 가진 그 비율의 패턴이에요. 여기가 0.707이었다면 아래쪽은 하모닉 비율이 어떻게 되죠? 1.414가 되죠. 그쵸? 0.707과 1.414가 비율을 가지고 있는 패턴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트상에서 우리가 정확한 어떤 분석을 하고 타점을 연구함에 있어서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디디디디 이렇게 그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평행 채널을 또 그려보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주주주쭉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좋아, 이 지점 1.414로 끝나는 지점이 반전 지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얘가 여기서 이 정도의 반전해서 다행인데 그냥 여기 이대로 쭉 내려갈 수도 있어요. 3 드라이브가 아닌 경우.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미리 짐작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바닥에서 어떤 바닥의 시그널이 나왔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을 하긴 했어요. 반전을 하긴 했죠. 제가 3 드라이브의 예시로 갖고 온 거니까요. 그래서 1.414인데 여기에서 지금 1.414에서 반전을 하지 않고 탁 뚫어버리는 거죠. 그럼 또 이런 사고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거 3 드라이브 아니고 내려간다. 이런 사고를 가지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 지레짐작하면 안 된다. 왜? 얘가 뚫고 약간 스탑펀딩처럼 탁 주고 일어나서 갔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꼬리를 달아요. 이렇게. 꼬리를 달고 있다는 거는 바로 이렇게 꽂고 바로 다시 말아 올리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는 추세가 밀어 올리는 힘이 되게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 드라이브는 어떤 극적인 추세 반전을 암시할 수도 있다. 그리고 뭔가 힘이 동반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힘이 동반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죠, 여러분? 추진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추진력. 추진력이 있으면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추진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건 가속도가 붙을 수 있고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위험한 리스크를 가진 트레이딩을 하면 여기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턴은 항상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하고요. 지레 짐작하시면 안 되고요. 1.414에서 그 다음 내려갈 수도 있지만 올라올 수도 있다. 살짝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때의 추진력이 굉장히 동반된다. 그래서 3 드라이브는 항상 약간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고요. 이 맨 끝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좀 더 좋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런 데도 이제 좋은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로 또 아이디어 한번 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추세선을 만약에 그렸다. 그럼 얘가 만약에 여기가 바닥인가 해서 찍었다. 그러면 얘를 목표치를 설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목표는 뭐가 되냐? 이 추세선을 이렇게 쭉 그렸을 때 이 지점을 넘고 올라가느냐가 일단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지난주에 배웠던 헤드앤숄더의 넥라인이랑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모든 추세선은 다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예시 살펴볼게요. 다음 예시를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아래 위가 지금 비율로 역시 다 맞고 있어요. 잘 맞습니다. 0.786, 0.786을 표현했고요. 0.786과 1.27, 1.27이 세트잖아요. 하모닉 비율의 세트.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렸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맨 마지막에 1.414, 1.414만큼 내리꽂았어요. 1.27보다 좀 더 피보나치 비율이 하나 더 내려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유연함은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꼬리를 달고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는 갭상승까지 했죠. 그렇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드릴게요. 추세 반전, 극적인 추세 반전이 임박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3 드라이브 패턴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진 않아요. 여기 왼쪽 걸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에는 여기 앞에서 그래도 저항을 많이 받은 미적 이거에 비하면 미적 했다는 거고요. 이 이후에도 조금 더 넓게 퍼져나갔고 얘 같은 경우는 앞에서 조금 캔들이 와리가리 했지만 여기에서 갭 상승하면서 여기 이 매물대를 한 방에 뚫어버리는 거죠. 왜요? 힘이 좋아서요. 그렇죠? 추진력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 드라이브는 추진력과 힘이 동반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점이 어디가 될지에 대해서는 지레 짐작하고 그것을 노리는 그것을 타겟으로 하는 어떤 목표가를 세우는 트레이딩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차트를 보면서 제가 조금 다시 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아크 인베스트의 아크 이노베이션 ETF예요. 다들 아시죠? 아크 인베스트먼트라 그러면 비트코인의 굉장히 우호적인 행동주의 펀드를 구사하는 캐시우드가 이끌고 있는 그런 회사의 이런 ETF, 이노베이션 ETF 차트입니다. ARKK 티커이고요. 함께 차트를 살펴볼게요. 물론 과거 차트이지만요. 이 차트상에서 지금 3 드라이브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딘지 지금 감이 오시나요? 이렇게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 현재는 이 차트가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예요.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이게 크게 보면 U자형 또는 삼중 바닥형 이런 식으로 지금 바닥을 형성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아래쪽에 이 거래량들 보이시나요? 아래쪽에 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누군가가 매집하고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이 주식 같은 경우가요. 어쨌든 여기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U자형이라 그러면 매집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뭐 삼중바닥이다 볼 수도 있고 이게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서 보면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치고 고요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안에서는 굉장히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3 드라이브 패턴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극적인 뭔가 반전을 암시하는 자리에서 3 드라이브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것에 약간 성격이 좀 잘 부합한다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서 장기 차트를 크게 살펴볼 때 여기가 가장 고점이죠. 그렇죠? 여기가 지금 가장 고점인데 이 고점에서 극적인 추세 반전을 과연 암시했을까? 이거죠. 그런데 제가 당연히 암시하면서 나왔으니까 이 패턴을 가지고 왔겠죠. 그렇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뭔가 봉우리가 3번이에요. 그렇죠? 3번이죠. 1번, 2번, 3번 딱 찍은 거죠. 그렇죠? 그 3번 찍고 툭 하고 떨어지게 되고요. 제가 계속 설명해 드렸듯이 어떤 3 드라이브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극적인 추세 반전을 암시할 수도 있다. 그럼 뭐다? 추진력과 힘이 동반된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갭이 발생하면서 개파락이 발생하면서 툭 떨어진 그런 반전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3 드라이브 패턴을 함께 그려볼 텐데요. 3 드라이브 패턴은 전용 툴을, 전용 도구를 이용해서 그려주셔야 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XABCD 패턴이나 사이버 패턴 그리고 ABCD 패턴 도구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두 번째 더 밑에 보시면 여기 3 드라이브 패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3 드라이브 패턴 전용 도구를 이용해서 그릴 예정입니다. 왜 도구를 따로 써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 드라이브는 드라이브가 3개다. 그래서 XABCD에 5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용 도구를 사용해야 되고요.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자, 드라이브가 1개, 그 다음 2개, 2개 갔을 때 얘가 약간 초과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1.618에서 조금 초과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릴게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조금 더 튀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3 드라이브를 그리고 얘가 여기서 떨어졌다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고요. 제가 그리고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듯이 큰 메이저 피보나치 툴 안에 얘네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메인 피보나치 비율인 0.618 그 다음에 수 0.786 조금 못 가게 형성이 되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786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삼각형으로 그려보면 얘가 하나의 큰 메이저 피보나치 툴 안에 들어가는 3 드라이브의 형태로 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 여기에서 넥라인을 연상시키는 요런 선을 긋게 됩니다. 요런 선을. 그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갭락하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갭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보통 추세선을 깨고 내려오면서 그때는 강한 힘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긴 지금 지지, 서포트 라인이니까요. 지지 라인인데 얘가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강하게 뚫어줘야 한 방에 뚫리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아예 갭락이 발생해서 하락해 버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장이 24시간 열리는 마켓장이죠. 사실 그런 점이 어떤 부분에선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주식을 트레이딩을 할 때는요. 주식은 장이 24시간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장이 닫히거나 장이 새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우리가 대응할 수 없는 그런 구간에서 갭이 발생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시간차를 많이 줄여주느라고 뭐 애프터장도 열리고 뭐 오전장도 좀 프리장도 좀 일찍 열어주고 그런 시스템이 점점 생기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대응 못하는 시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갭락이 발생하면서요.
그래서 이 갭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항상 약간 불리한 점도 있고 좀 생각하기 어려운 면도 있고 대응하기가 무엇보다 어렵다는 점이 조금 항상 단점이죠. 그런데 아무튼 여기서 갭락이 발생했고 비트코인 같은 코인 트레이딩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24시간 마켓이 열리기 때문에 갭이 발생하지 않죠. CME 차트나 뭐 이런 차트를 빼곤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을 하신다면 이런 데서 이제 갭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갭이 발생해서 내려왔다. 그럼 보통은 또 이 추세선을 다시 한번 또 테스트할 수도 있어요. 근데 힘이 너무 세다. 그러면 이 추세선까지 또 못 올라오는 거죠. 이 갭을 메우지 못한 채 하락하게 됩니다. 갭은 또 여러 가지 차트상에서 가지고 있는 성격과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얘가 내려왔을 때 우리가 어떤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큰 메이저 피보나치 비율 안에 얘네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좋아요, 구독!